이 김건모 씨의 측근, 그러니까 이제 동료 가수에게 이야기는 들은 게 있는데 김대호 기자의 스타 스타 채널. 채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이 김건모 씨의 측근, 그러니까 네. 이제 동료 가수에게 이야기는 들은 게 있는데 궁금합니다. 김건모 씨가 기억이 없대요. 아 그때 그러니까 뭐 술 먹. 그 자리에 갔던 기억이나 그러했던 기억이 없대요. 근데 없다는 게 정말 뭐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회피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진짜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그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만약에 제 멘트를 인용할 때라도 요 끝까지 달아주셔야 돼요. 뭐 김건모 기억이 없다 이렇게 뽑으시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쵸. 굉장히 조심해야 네. 되는 내용인 거고 김건모 씨가 실제로 이러한 그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적으로 죄를 졌으면 처벌받아야 돼요. 분명히. 일련의 상황들이 분명히 없었던 일 같지는 않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찝찝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뭘까?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찝찝해진다는 그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났을 때 네. 저희가 만약에 조회수 올리고 네. 좋아요와 구독 네. 많이 누르게 하려면 김건모 씨가 나쁜 놈이다.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지금 상황만 보면은 김건모 씨는 두 건의 네.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가해자의 혐의를 현재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사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김건모 씨에 대해서 저희 방송에서 굉장히 난도질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네. 그래도 뭔가 찝찝한 마음이 그래요? 드는 이유.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일련의 상황들은 가로세로 연구소 에서 가세연, 네. 여기서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추측을 해서 먼저 이제 폭로를 했죠. 그렇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성폭행, 네. 강간으로 네.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네. 지금 월요일에 네. 고소장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보도 자료를 언론사에 보냈는데 네. 많은 변호사에게 보도 자료를 읽어봤느냐 물어보고 했을 때라도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좀 심한 표현이겠지만 야설에 가까워요. 야설이요? 네. 이 내용 자체를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내용 그 보도자료 내용 자체가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이제 이 내용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인용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굉장히 그 상황에 대한 진술 부분들이 네. 피해자의 진술 부분들을 옮기면서 뭐 강용석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만들어졌겠지만 굉장히 꼭 이런 표현을 했어야만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나가지를 않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성폭행 당했고 네. 몇 월 며칠 어디 장소 육하 원칙에서 얘기하고 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소송을 하겠다. 요 정도만 표현하면 되는 것이지 구체적인 상황 묘사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인권에 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있는 것이죠. 이 예리한 이유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좀 뭐랄까? 기자님께서도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보도 올라온 것도 그렇고 지금 내용 자체가 살짝 너무 자세하고 너무 디테일하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저희 이제 PD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 네. 방송에서 한 몇 주 전쯤 룸사롱에서 이제 이 투자자에 대해서 접대했던 여성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굉장히 다 없앴잖아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근데 국공무원 왜 우선 첫 번째 시점이 문제예요. 타이밍. 그러니까 그래서 더 충격적으로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김건모 씨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혼인 신고까지 마친 했어요. 상태죠? 네. 네. 그 다음에 미우새에서 이제 프로포즈하는 장면이 발표될 시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12월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가수들에게
이 콘서트가 열리기 때문에 아. 한마디로 대목이에요. 그렇죠. 이 세 개가 맞아떨어졌어요. 그 시점에 이게 보도가 되어졌어요. 보도가 아니죠. 그냥 폭로죠, 단순하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기사를 접촉을 하면서 상황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 2016년 8월 이 룸사롱에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기술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0일 날 추가 폭로를 하면서 2007년도에 사건을 폭로를 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뭐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소문이 있었어요. 했는데 이제 그것 자체에 대해서 무마가 됐던 사안이었고 한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현재 뭐 2007년도 사건에 대해서 지금 다시 또 이제 폭로가 이제 폭력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봐야 되나요? 아니면 지켜봐야 되죠.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금 현재는 이제 검찰에 이제 그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피해자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네. 2016년도 사건에 대해서는 이걸 갖다가 이제 서울지검에서는 강남경찰서에 이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이 강남경찰서에서부터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강남경찰서에서 피해자 A씨라고 칭하면 네. 피해자 A씨에 대해서 피해자 조사를 받고 이후에 이제 기억이 없다는 김건모 씨가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네. 하니까는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콘서트도 앞두고 있는데 콘서트는 계속 진행이 된다고 돼야만 기사가 해요. 됐어요. 왜냐하면 김건모로서는 엄청난 공연을 못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한데 뭐 일부 이제 팬들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가 너무 흥이 없었다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금전적인 피해까지도 김건모 같은 경우엔 네. 당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방송 말미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이 상황들 자체가 네. 사실이고 그 다음에 또 일부라도 어떤 그 여성의 어떤 그 권리 부분이나 아니면 또 여성의 의사 부분에 반한 행동이나 이러한 행동들이 있었으면 김건모는 반드시 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 받아. 많이 찝찝한 그런 사안이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켜보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김건모 씨가 하루빨리 기억을 살려서 진짜 그런 곳에 갔었던지 아니면 그런 행위가 있었던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법률적인 대응들을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